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저희 학회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서 또 학회로서도 의의가 있는 것이 1978년 12월에 저희 학회가 성립이 되어서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될 때 많은 선배 교수님들께서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 지나서 또 이런 전면 개정에 있어서 저희 노년학회가 함께 참여하고 또 이런 토론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준정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상차례 개정이 있은 이후 또 정부 개정은 그동안 2번밖에 없었고 이번이 이제 3번째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그 법의 체계나 내용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이제 수정이 되어지는 정부 개정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좀 의미가 있고 또 법안 마련에 있어서도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부나 또는 학회나 또는 실천 현장에서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런 어떤 참여 협력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노인복지법 전면 개정의 의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지원을 통해서 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 노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있어서 그동안 노인에 대한 어떤 인식 부분이 이제 주변적 존재랄지 사회적 약자라는 측면에서 법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실행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되어지는 노인의 요구를 잘 반영하지 못한 경향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들의 부분을 이제 보완하고자 개정 안에서 많은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커뮤니티 케어나 또는 액티브 에이지 그러한 실천적인 그 부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 시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있어서는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기본법적인 성격과 그다음에 실정법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노인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성적인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들 간에 또 제도들 간의 정합성이랄지 또는 연계성 부족이 좀 문제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물론 이제 고령사회를 이제 대응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지만 또 노인복지법에서의 개정 안에서 이제 다뤄지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이제 부분이 있었고 특히나 법들 간의 그 연계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 노인복지법에서 충분히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하여야 한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그 인권적인 부분들이 그 현장에서 많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긴 했지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 실효성을 나타내는 것들이 이제 부족했는데 인권적인 요소가 많이 강조되었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기본 이념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그러한 그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노인의 기본법에 관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과 시설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였고 또 이 세대 통합과 관련해서 노인 차별 방지, 차별 개선을 위한 그런 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 의무 규정들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은 이전하고는 그 명확히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인권관점에 기반을 둔 그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 해서 향후 이제 실천 영역에 있어서 노인 권리 보호 및 권익 증진에 매우 이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개정안에 있어서 이제 저희도 좀 이제 참여해서 논의한 바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 약간 이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있어서는 이전과 달리 그 노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다던가 또 국무총리 소속 하에 노인정책 조정위원회를 이제 설립을 하는 것들은 아주
일부한 그런 측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보면 다른 주요 법들,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법이나 영유아보육법, 또 장애복지법 이런 쪽에서 보면은 다 이런 어떤 주무부처나 국무총리 소속하에 모든 그 사업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유독 노인복지법 안에서는 이거를 이제 다루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위원회에서 이제 주로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의 영역이 이 기본계획 그 설립인데 따라서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위원회가 있고 또 그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계획이 이제 설정이 되어서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그동안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 문제의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또 노인의 삶의 질을 보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것을 이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이제 노인 정책 종합 계획이랄지 또는 그 정책 조정위원회가 이제 설립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경우에 있어서는 이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 계획과 지금의 이제 설정되어지는 노인정책 종합 계획에 있어서 중복되어지거나 중첩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약간 우려되는 것도 있고 좀 더 이것이 잘 이렇게 융합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이 보완이 되어서 이제 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4장에 보시면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제시가 되면서 노인 여가복지 기관으로 경로당과 노인 학교를 이제 분류하고 그에 관한 관련 지원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3조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이제 조항이 있고 그런데 이제 노인학교 관련 지원은 이제 상대적으로 매우 이제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학교 활성화라는 것 자체가 명시화된 거가 매우 신설된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만 그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에 대한 내용만이 제시될 뿐이기 때문에 재정이나 인력 지원, 관련된 노인학교 운영이나 노인교육 관련한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과 노인학교를 제외한 다른 기타 노인복지 관련 기관에서의 그런 어떤 여가나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불투명하게 이제 제시된 점이 있고요. 25조 보시면은 여기 역시도 노인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서 이 노인들 어르신들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그 어르신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봉사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점은 매우 이제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 활동 이외에 기타의 사회공헌 활동 등 여러 가지 사회활동 유형들이 있는데 이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보완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 이제 주거생활 지원이 새롭게 또 명시가 되었는데 그럼에 불구하고 노인 주거의 자기 결정, 선택권 보장 등 좀 더 노인 주거 생활의 안정적인 그런 확보를 위한 내용이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권 보장이 제47조 이렇게 제한이 되었고 그래서 국가 또는 지자체는 노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의 생활 권리 보장 및 고령자 적합주택 개발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선언적 규정을 하고 있고 주거안정 조치에 있어서는 그 대상을 저소득 노인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48조의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을 분류하고 있는데 포괄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노인 그 주거 형태가 포함되는 것이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그 노인주거 유형, 또 주택공급 유형의 다양화, 그 다음에 노인주거의 편의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스마트 홈이랄지 스마트 케어 시설 같은 그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원이 필요할
할 수 있겠고 또 특히나 요양이나 의료, 보건복지의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는 노인주거 활성화 관련 내용의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무리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와 같이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또 여타의 관련 기타 관련법의 관계성에서 이제 설정을 하고 연관성이나 또 체계성을 이제 잡아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매우 이제 이번 개정안이 타당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다양해지고 구출되어지는 어르신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또 패러다임을 잘 반영함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노인복지 정책 전반의 방향성 설정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치매국가 책임제랄지 그다음에 지역 커뮤니티 케어 같은 그런 국가 정책을 이렇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노인복지법 개정이 매우 큰 힘을 이제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이것이 향후 또 초고령 사회 곧 이제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그 삶에 매우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 노인복지법이 개정안이 확정이 되고 또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사회 제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 해서 사회 공감대가 좀 확산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개정안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출과 그 다음에 충분한 예산 지원이 전제된 정책 위반,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 어르신들 당사자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또 정책 모니터링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